흔히 의장님은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 김근태 네. 전 그 의장님이라 그럴까요? 그 저 복지부 장관 하신 우리 GT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GT계 아주 특별한 각별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되시고 나서 지금 모란공원에 계시죠? 네. 혹시 인사는 좀 드리셨는지? 네네.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고 그 다음 날 그래도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분이 김근태 의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란공원에 있는 묘소에 가서 술도 한 잔 드리고 저도 한 잔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일을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승년 논설위원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동아일보 김승연입니다. 사실 국회의장님 모실 때 당장의 현안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뉴스의 한 중심에 계신데요. 오늘 모두 발언 말씀 중에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뉴스상으로는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현재 진행이 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상황이 왔는데 오늘 국힘당 의총 거친 이 국면에 중재안을 좀 마련해서 해보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일단은 양당에 좀 맡겨서 그 결과를 좀 보실 생각이신지 어떠십니까? 국회의장이 이제 중재안을 갈등이 심할 때는 중재안도 내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면은 굉장히 전 특수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갈등이 첨예화한 그런 시기죠. 저는 지금까지 한 달간의 과정을 합을 맞추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합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맞춰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간이 늘 정치는 여야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그 갈등이 매우 심각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의 갈등의 깊이와 폭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때이고 그렇죠.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정한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한 것도 지난 87년 그 헌법 개정 이후에 전체 다 합치면 16번이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14번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보는 국민들의 눈, 또 야당의 태도 이런 것들도 매우 첨예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국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통령제에서의 권한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이 정부 여당 또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어느 때부터 심각한 상황이다. 합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우선 그 인식이 있고요. 그런 속에서 지난 총선이 치루어졌는데 총선은 이제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국회의 의석으로 보면 그 민심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2석 대 108석이라고 하는 이제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런 속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여당으로서 정부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야당은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갈등이 아주 크게 부닥쳐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192대 108을 가지고 국회 원구성 또는 국회 합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까? 사실 그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어디까지가 적정할지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민심으로 드러난 의석 비율, 그것은 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되 또 한편으로는 108석이 갖고 있는 국회에서의 원의 이 원 내에서의 그 크기 이렇게 보면 11대 7로 원을 구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대 7을 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면서 11대 7을 그것이 합당한데 그것을 관철시켜가는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내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우선 주도성을 인정하는 방안은 결국 민주당이 요구하고 먼저 내놨던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이 제출하지 않은 그 11개의 그 상임위원회의 구성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리고 7개의 국민의힘이 합당하게 가져가야 될 그 몫에 대해서 그것을 그 이후에 함께 조정해가는 사실은 민주당의 주도성은 민주당은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중재안을 내놓기보다는 시간을 좀 여유를 주어서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해치지 않는 국회법은 우리 국회가 정한 최소한의 룰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가 합의가 안 된다고 마냥 끌 수 없는 거는 국민들의 권한 침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것을 잘 조율해 가는 과정 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양쪽을 조율해 가고 있고 오늘 그것을 여당은 의총을 통해서 그리고 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 논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협의하는 시간은 어제까지로 정한 건데요. 그게 이제 어제로 협의하는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9시까지 구성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오늘 여기 관훈 토론에서 처음 얘기했습니다만 나가면 양쪽 당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원장 또 원 구성하는 룰이 있고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높다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겨왔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 네. 그런 관행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충돌이 있을 때는 이제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관행보다는 국회법을 우선시한다는 그 두 가지가 현재까지 지난 한 2, 3주 동안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다음 질문은요. 일단 11개 위원장 정하는 것까지는 국회법을 따랐는데 앞으로 이제 이끄시는 2년 동안 상임위 구성이나 여러 가지 그 증인 채택이나 국정조사 할지 말지 등 다양한 것들이 관행에 따른 여야 합의와 국회법 처리라는 두 가지가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2년간 계속 국회법이 다수결이 우선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고 관련된 질문이지만 이게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여야가 또 바뀔 것이고 언젠간 민주당이 소수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대 정당에서 예전에 우원식 체제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하자, 다수결이다, 표결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긴 안목에서의 생각도 좀 밝혀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갈등의 깊이와 폭이 어느 때보다 깊기 때문에 이 합을 이루는 과정의 첫 번째 고리를 어떻게 풀 거냐가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이게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해서 합의에 이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듭을 어떻게 풀을까가 저한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저는 뭐 앞으로 국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고 대화하고 싸우고 갈등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룰, 이미 합의한 그 방향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회법이라고 하는 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입니다. 저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의회주의와 다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기다린다고 마냥 늘리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꼴이 또 됩니다. 그건 국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죠. 이번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국민들은 아주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나라를 바로 세워라. 국민의 삶을 바로 지켜달라. 이 요구가 절실한 정도가 그동안 제가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봤습니다. 어느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치르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대개 선배님들 그 현장을 다 아실 만한 분들이니까 선거 치르기 한 3, 4일 전에 유권자들이 표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제가 경선부터 시작했는데 11월부터 표심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마음을 딱 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한 국민들의 민심이 또 한편에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합의한다고 시간을 오래 끌어서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국회법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건 앞으로도 전 적용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정말 국민들의 현장의 민심을 제대로 보고 너무 질질 끌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낼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또 한편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는 박근혜 정권 첫 해 했고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해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해 했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지금과 같은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의제들이 생기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해결해 가야 될 국회에 많은 의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대화를 정말 존중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방향도 잘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점이 우리 당에서 저를 후보로 뽑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저에게 그걸 기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이제 너무 뜨거운 현안이기 때문에 다른 그 패널들의 질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1주, 2주 사이에 있었던 이제 국회 내 얘기를 한 가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장면을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저도 국회를 2002년 이후로 취재하면서 조금 속상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상임위도 열리고 입법청문회도 열렸는데 법원행정처장이나 공수처장 이런 국가기관장 상대로 질문하는데 제가 볼 때 그 강도가 너무 세고 인격적으로 좀 존중이 부족한 것 아닌가. 또 하나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국가기관의 기관장들인데 이분들을 상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필요한 질문은 해야 하고 때로는 매우 단호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한 건데 혹시 영상이나 얘기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있었던 상임위가 너무 거칠게 간다는 것 관련된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랑 이 품격과 그 민의를 잘 반영한 우리 수준에 걸맞는 국회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좀 지침을 좀 만들다 할까 아니면 당부를 하신다 할까 그럴 필요를 느끼시는지요? 청문회 때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는데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그 진상규명을 향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참여한 증인들도 그렇고 정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태도가 리더십이다. 저는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태도가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